안녕하세요. 20대 후반,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 진경이를 만나 1년 조금 넘게 이쁜 연애 끝에 결혼을 했네요. 저의 시작은 세상 누구보다 달콤했고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라는 게 참 무심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결혼 생활 6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토록 바라던 아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죠. 어느새 우리 사이엔 설렘 대신 익숙함이, 대화 대신 침묵이 자리 잡았거든요. 조금은 권태로워지는 일상에 저는 가끔 생각했어요. 우리 사이에 끊어진 대화를 이어주고 다시 웃음꽃을 피울 매개체, 바로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아내 진경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언젠가부터 진경이의 시선은 저를 향해 있지 않았으니깐요. 그녀의 세상은 온통 회사와 일, 그리고 자기 개발로 가득 차 보였죠. 결혼 초, 퇴근하는 저를 문 앞에서 반겨주던 그 모습은 희미한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고요. 나에 대한 아내의 관심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느낄 때마다 씁쓸함을 느낄 때도 있었고요. 행복한 결혼 생활의 조건은 대체 무엇일까? 밤늦도록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꺼진 TV 화면에 지친 제 모습을 보며 수없이 되뇌었죠. 결혼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던 바로 그때 제 삶의 한 여자가 짙게 스며들기 시작하며 모든 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내의 오랜 친구 보경이었거든요. 그녀의 등장은 잔잔했던 제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결국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네요. 보경이는 한 번의 아픔을 겪은 돌싱이었죠. 그녀는 늘 자신을 가꿀 줄도 알고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과 끼가 다분한 여자였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기뻐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옛말에 여우 같은 여자하고는 살아도 곰 같은 여자하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듯 제 아내 진경이가 한결같이 잘해주는 곰 같은 여자라면 보경이는 볼 때마다 새롭고 설레고 다음이 기대되는 팔색조 같은 여자였죠. 진경이의 행동이 예측 가능한 안정감이었다면 보경이의 행동은 심장을 뛰게 하는 예측 불허의 즐거움이었어요. 진경이랑 보경이는 보통 친구 사이가 아니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늘 붙어 다니며 모든 비밀을 공유하던 단짝이었대요. 그러다 보경이가 지방대학으로 가는 바람에 잠깐 멀어졌다고 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면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지금은 진경이랑 자매처럼 지내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신랑이랑 이혼하고 저희 집 1층에 살게 된 겁니다. 마당에 있는 2층 주택이라 아래층 2가구는 세를 주었는데 마침 한 집이 비어 있었거든요. 아내 진경은 친구가 가까이 살게 되었다며 아이처럼 기뻐했고 저 역시 별 생각 없이 그 결정을 따랐죠. 그때부터였어요. 우리 세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건 서로 현관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고 낮에 진경이가 없을 때도 보경이는 스스럼 없이 저희 집 2층에 와서 혼자서 냉장고에 반찬 꺼내 점심을 차려 먹을 정도로 가까이 지냈어요. 한 번은 밤 12시쯤 되었나 보경이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자기 신랑과 싸웠다면서요. 물론 그녀가 이혼하기 전 이야기예요. 그녀는 남편과 싸웠다 하면 우리 집으로 쫓아왔어요. 친정이 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이 더 편하대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아내 친구가 저로선 미울만도 한데 또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평소 저한테 엄청 잘했거든요. 제 생일도 챙겨줬고 술 한잔하고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저랑 쿵짝도 잘 맞았고요. 진경이가 무심코 지나치는 제 사소한 부분들을 보경이는 신기할 정도로 잘 알아채고 챙겨주더군요. 그녀도 결혼한 지 8년이나 되었지만 아이가 없었네요.
결혼하고 꽁냥꽁냥 즐거운 신혼생활을 즐긴다며 3년 가까이를 피임했는데 막상 아이를 낳고 싶어 그냥 날짜만 맞추면 바로 임신되는 줄 알았더니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병원에서 하는 말이 보경이는 정상인데 신랑 쪽에 큰 문제는 없지만 정작 운동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했답니다. 남자들은 일시적 스트레스로 인해 그럴 수 있다며 음식 조절과 꾸준히 운동하면 좋아질 거라 했는데도 지금껏 임신이 되질 않았죠. 그러다 인공수정에 몇 번 실패하면서 부부 사이는 조금씩 틀어지게 되었고요. 원래부터 둘이 성격이 잘 맞지 않아 자주 다투기도 했는데 부부 사이에 쉽게 말할 수 없는 사정은 둘만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 골이 깊었던지 결국 잦은 다툼 끝에 이혼하고 말더라고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퇴근길의 날씨는 점점 무더워지고 축 늘어진 어깨로 대문을 열고 터덜터덜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었죠. 집에 들어가 봐야 재미없는 아내뿐이었으니깐요. 마당에 있는 2층 주택이라 아래층 두 가구는 세를 주었는데 보경이 살고 있었어요. 아니, 보경 씨, 이 시간에 어딜 나가세요? 어머 예준 오빠, 아유 잘 만났네요. 안 그래도 오빠한테 부탁할 게 있었는데. 저한테요? 부탁할 게 대체 뭔데요? 잠깐 들어와서 좀 봐줄래요? 그녀의 안내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거요. 여기 천장에다 나사를 박아야 하는데 좀 해주실래요? 나사를요. 인터넷으로 주문한 커튼을 달아야 한다고 했죠. 주택가 1층 안방으로 난 큰 창이 하필이면 사람들이 지나는 길 쪽으로 나 있어. 사생활보호 차원 및 햇빛 차단용으로 암막 커튼 설치를 결정하게 되었단다. 레일을 천장에 고정한 뒤 나사로 구멍을 뚫어둔 곳에 드라이버로 나사를 돌려 고정을 해야 하는데 보경 씨는 힘에 붙였나 보더라고요. 나사가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는데요. 아니, 무슨 남자가 힘이 그렇게도 없어요. 안 빠지게 제대로 한번 박아보세요. 보경 씨, 이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령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창고에서 전동 드라이버를 가져와 레일을 고정시키고 커튼까지 완벽하게 설치했어요. 그러자 보경은 이대로 가지 말고 자기랑 차 한잔하고 가라면서 저를 붙들더니 거실 소파에 저를 앉혔죠. 그럴까? 그럼 차만 한잔하고 올라갈까? 그녀는 시원한 아이스티를 준비해 내놓았고 우리는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었어요. 보경 씨는 이혼하고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아. 보경 씨 같은 마누라를 두고 내 신랑은 제정신이라니? 바람 피우고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다니. 안 그래도 보경 씨 이혼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산다니깐. 지인들 중에 몇몇이 서로 소개시켜 달라고 안달이더라. 아이 형부는 이제 와서 얘기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게 다 제 사나운 팔자 때문이죠 뭐. 그럼 재혼해서 다시 시작해볼 생각은 없어? 형부, 이제 남자라면 치가 떨려요. 혹시나 형부처럼 괜찮은 남자 있음 몰라도 당분간은 이렇게 홀가분하게 혼자 살래요. 보경이 이혼하고 나서 저희 집 1층으로 이사를 오고 난 뒤부터는 네 집, 내 집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거의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퇴근할 때쯤 되면 보경이 먼저 연락이 오더군요. 집에 올 때 교촌치킨 오리지널로 사와 저녁에 치맥 한잔하게 저를 아주 편하게 생각하더군요. 한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저희 집 작은 방에서 한 달 넘게 지낸 적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객식구가 하나 늘어나니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서로 눈치 안 보고 격의 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아내가 일주일 동안이나 친정에 가 있게 되었는데 그때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보경이 일주일 가까이 아내를 대신해 집안일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했거든요. 보경 씨 언제까지 이러고 지낼 거야. 이제 일하러도 다니고
재혼 생각도 해야지. 난 그냥 한량같이 이렇게 지내는 게 좋은데. 오빠야말로 수진이 진경 몰래 딴 생각 품은 적 없어요? 요즘 사람들 외도 많이 하잖아요. 형부는 돈도 잘 벌고 허우대도 멀쩡한데 솔직히 말해봐요. 난 그런 거 없지. 집구석에서 나만 바라보는 여자가 둘씩이나 있는데 둘 다 먹성이 좋아서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돈 벌어야 해서 그럴 시간조차 없어요. 허허. 그랬더니 그녀가 하는 말이 자긴 나한테만은 오픈마인드야. 호호호호. 두 귀로 직접 듣고 나서도 그건 대체 무슨 뜻으로 한 말일까 생각이 많아졌고 결국엔 서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죠. 아내가 없는 집은 낯설고 고요했죠. 하지만 그 고요함은 보경이로 인해 금세 따스함으로 채워졌거든요. 아내 진경이가 회사 일로 4박 5일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며 집을 비웠어요. 텅 비어버린 2층 집으로 보경이는 매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올라와 저녁을 준비해 주었죠. 그날은 제육볶음에 미역국이었는데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 앞에 앉으니 기분이 괜히 좋아지더라고요. 형부, 우리 술 한잔 할까요? 그러자. 요즘은 이런 순간이 참 드물었거든요. 진경이와의 결혼 생활은 점점 무미건조해지고 있었고 집에 들어오면 그저 조용히 밥 먹고 TV나 보다가 각자 방에 들어가는 일이 많았으니깐요. 그런 집안 분위기에 웃음이 돌기 시작한 건 보경이가 저희 집으로 거의 이사 오다시피 한 뒤부터였어요. 보경이는 말수가 적은 저에게도 적극적으로 반응해주고 별말 아닌 이야기에도 잘 웃어주었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말이 많아졌고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편안해졌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보경이랑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게 낙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보경이랑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불쑥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형부, 혹시 진경 언니가 딩크족이란 거 알고 계셨어요? 딩크족? 그거 아예 안 가지는 거? 응. 진경 언니, 대학 때부터 그런 얘기 자주 했거든. 결혼해도 아이는 안 낳고 싶다고. 그래서 난 형부랑 상의 다 하고 그런 줄 알았지. 그 말은 제게 너무도 낯설고 충격이었어요. 결혼 후 진경이랑 저는 몇 번이나 병원을 다니며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를 고민했고 제가 문제일지도 몰라 스스로 괴로워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무색하게 아내가 일부러 피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나니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더라고요. 나중에 진경이에게 그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더니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어요. 미안해,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 당분간만.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고 곧 진급도 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아이 생기면 안 되잖아. 2년만 기다려줄 수 없었어? 그 말이 저를 더 깊은 상처로 몰아넣었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인생의 큰 방향을 혼자 결정한 아내를 더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미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우리는 이혼했네요. 마음이 참 허탈했지만 그 혼란한 시기에도 묵묵히 제 옆을 지켜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보경이었죠. 오빠, 아직 한창 나이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아이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보경의 말은 위로가 되었고 동시에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했고요. 어쩌면 저는 진경이와의 결혼 생활 속에서 놓쳐버린 따뜻함을 보경이에게서 다시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제 곁에 있었어요. 진경이와의 이혼 후 공허했던 시간을 보경이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며 채워주었죠. 그저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피곤한 얼굴로 퇴근한 저에게 차 한 잔을 내어주던 그녀의 소소한 배려들이 어느 순간 마음을 적셨거든요. 퇴근길에 사온 군고구마를 함께 나눠 먹으며 TV를 보던 저녁이었어요. 오빠,
이렇게 따뜻한 겨울은 처음이에요. 그러게. 나도 그래.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느끼고 있었죠. 특별한 사건도 고백도 없었어요.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삶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렇게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연인이 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얼마 후 보경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오빠, 나 병원 다녀왔어요. 응. 어디 아파? 보경이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검은색 비닐봉지를 제게 건넸어요. 그 안에는 임신 확인서가 들어 있었죠.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몇 초간 눈을 깜빡이다가 제가 입을 열었죠. 진짜야? 우리 진짜 아이 가진 거야? 보경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고 저도 모르게 그녀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진심으로 고마워. 보경아. 우리는 그렇게 오래도록 서로를 안고 있었네요. 지난 결혼 생활 동안 간절히 원했지만 갖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 제 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었으니깐요. 그 사실이 너무 벅차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뻤어요. 그날 저녁 보경이랑 저는 함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을지, 어떤 집에서 살지, 언제 혼인신고를 할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설레는 단어로 다가왔어요. 며칠 뒤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고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보경이 손을 꼭 잡고 구청으로 향했어요. 그 길은 여느 날보다 햇살이 따뜻했고 그녀의 미소는 제 평생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았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했네요.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던 진경이에게 이 사실을 솔직하게 전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녀와는 끝이 났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 인연이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을 함께했던 사람이기에 이제는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진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진경아. 나야. 잘 지냈지? 응. 오랜만이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좀. 우리 잠깐 볼 수 있을까? 차 한잔 하자. 그렇게 진경이랑 오랜만에 마주했죠. 카페 한편 조금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진경아, 고마웠어. 그동안 함께 해줘서. 진경이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이야기를 이어갔죠. 보경이랑 나 아이 생겼어. 진경이의 눈이 순간 커졌어요. 하지만 곧 침착하게 미소를 짓더군요. 그래? 아이 생겼다고? 그럼 축하해야겠네. 진심으로. 응, 고마워. 그리고 우리 혼인신고도 했어. 이제 보경이랑 새로운 시작하려고. 그녀는 조용히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진경이가 말했죠. 오빠. 아니 이제 오빠도 아니지. 하하. 미안해. 나 그땐 정말 미처 생각을 못했어. 나만 앞서 있었던 것 같아. 널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내가 너무 내 일만 생각했던 것 같아. 괜찮아.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잘한 건 없어. 우리 서로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지. 진경이는 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보경이 좋은 사람이잖아. 나랑 친했던 친구지만 오빠한텐 잘 맞는 사람 같아. 아이까지 생겼다니 부럽기도 하네. 저는 그 말에 뭐라 답할 수 없어. 그냥 미소로 대신했죠. 진경이는 천천히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행복하게 살아. 꼭. 이번엔 꼭 그렇게 살아. 그날 이후 진경이랑은 연락을 끊었네요. 더 이상 얽힐 필요도 미련도 없었으니깐요. 보경이는 어느 날 배를 쓰다듬으며 제게 물었어요.
진경 언니는 뭐래요? 축하해준대.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더라. 보경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 맞죠?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셋이 가족이야.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맞이했네요. 어쩌면 우연처럼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 끝은 우리 모두가 원했던 행복이라는 이름이었어요.